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을 위해 검진을 받았을 뿐인데 오히려 병이 생긴 것 같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건강검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 박동수입니다. 40년 이상 의사로 살아오며 대학병원 내과 과장을 지냈고 지금도 매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해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으로 생명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불안과 병을 얻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찾아왔고 그 답을 이제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병원이 결코 말하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검사 3가지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계신가요? 그중 일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내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 결과지를 받았을 때 불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이거 뭐지? 괜찮은 걸까?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 때문에 다시 정밀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는 애매해서 또 다른 검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약을 처방받고 의사 말을 들으니 갑자기 내 몸이 아픈 것 같고 그렇게 병이 없는 사람도 어느새 환자가 되어 버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제 동료 의사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검진을 위해 받은 MRI에서 작은 백질 변화가 발견됐고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지만 환자는 이미 뇌졸중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불안, 우울, 불면, 두통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전에는 멀쩡했던 분이 검사 이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필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검진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병원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약이고 무엇이 독인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모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조직은 검사와 치료, 약 처방을 통해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도 불필요한 검사를 권하고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소견에도 추적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병원을 찾게 만드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그 구조의 맨 바깥에서 40년 진료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와 함께 꼭 필요한 검사 2가지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검사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제가 현재 70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건강 루틴을 하나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을 진짜로 지키고 싶으시다면 단 10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67세 김영숙 여사는 매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오셨습니다. 대학병원 VIP 프로그램이었고 MRI, MRA, PET-CT까지 매년 받으셨습니다. 건강에 누구보다 철저했던 분이셨죠. 하지만 2년 전
뇌 MRI 결과에서 노화에 따른 백질 변화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의사는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혹시 뇌졸중이 오는 걸까?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그날 이후 김 여사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불면과 두통, 가슴 두근거림으로 다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는 스트레스성 불면증, 약간의 우울 상태, 그리고 항불안제, 수면제, 항우울제까지 처방됐습니다.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건강했던 분이 MRI 결과 한 줄로 인해 이제는 매일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저는 김 여사처럼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 건강을 잃어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공통점은 검사를 미리 받지 않았다면 더 건강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저와 함께한 또 다른 환자, 71세 이영수 씨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지만 국가암검진으로 받은 대장 내시경에서 5cm 크기의 선종성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초기 대장암으로 진단됐습니다. 다행히 바로 내시경 절제술로 제거되었고 입원도 필요 없이 완치됐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3년마다 정기 내시경을 받고 계시며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시고 텃밭도 가꾸고 계십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필요한 검사는 생명을 구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검사는 병을 만든다. 문제는 병원에서는 이 경계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검사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수십 년간 광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과잉 진단, 과잉 치료, 불필요한 약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기 종합검진이라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40년간 진료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꼭 받아야 할 검사 2가지와 절대 무조건 받을 필요 없는 3가지 검사를 하나씩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장 내시경만 제대로 받아도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의 수십 년 진료 경험, 그리고 수백 건의 실제 사례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대장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오랫동안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부위입니다. 대장암은 국내 사망률 상위에 드는 질병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아프지 않으니 검사를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장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검사받기 전까지 전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의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김영배 씨, 71세. 정말 건강하시던 분입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채식도 즐겨 하셨죠. 하지만 부인의 권유로 한번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그 검사에서 5cm에 가까운 용종이 발견됐고 조직 검사 결과는 초기 대장암이었습니다. 본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크기가 작았고 주변 침범도 없어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시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말합니다. 선생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때 검사 받은 거였어요. 반대로 76세 이모 씨는 검사를 미뤘습니다.
늘 건강했고 증상도 없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와 빈혈로 내원하셨고 검사 결과 진행된 대장암이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검사받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후회돼요. 여러분,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발견되면 완치율은 1020%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대한소아기내시경학회의 권고 기준입니다.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1회는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정상이면 5년 주기, 용종이 있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13년 주기로 받습니다. 75세 이상이어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검사를 계속 권장합니다. 다만 80세 이후에는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대장 내시경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점이 걱정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의 중증 합병증 발생률은 0.05% 이하입니다. 즉 2,000명 중 1명꼴로만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반면 이 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명을 구한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60세에는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검진 덕분에 한 번도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사인 나도 받는 검사, 그게 진짜 필요한 검사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검진을 꼭 대학병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50세 이상 성인은 2년마다 무료로 분변자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추가로 대장 내시경까지 보험 적용이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30분의 검사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미룬 1년이 생명을 바꿉니다. 다음으로는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검사, 위내시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쓰린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가끔 트림이 자주 나오고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신 적은요?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인 위험일 수도 있지만 간혹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위장병 환자를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암의 무서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주변에서 위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시거나 검사 권유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위내시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이 장기적인 예방이라면 위내시경은 생존율을 좌우하는 선별검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욕이 줄어드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사실 이런 증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흔한 불편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소화 불량이겠지 하며 넘겨버립니다. 그 결과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진행된 암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위암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상 병변이 보이면 바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
조기 병변이라면 내시경으로 바로 제거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 김영희 여사는 67세에 국가암검진으로 이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증상도 없었고 식사도 잘 하셨기에 큰 기대 없이 검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위에 전정부 쪽에서 작고 얇은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조기 위암, 바로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 지금까지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검사 안 했으면 지금 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이내시경의 힘입니다. 반대로 70대 중반까지 검사를 미뤄오던 분이 속 쓰림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진행성 위암이었고 위의 절반 이상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위암도 조기에만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으로 넘어가면 그 수치는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위내시경은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위암 검진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세 이상 성인이라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을 받으세요.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35세부터 검사를 시작하고 저남성 병변 이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 등이 있다면 1년 주기로 검사합니다. 80세 이상 고령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담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된 경우 세균 치료 후에도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고통스러운 검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검사 시간은 10분 이내, 회복 시간 포함해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약 12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 금액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비용보다도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저 역시 60세 이후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고 있으며 이후에는 위축성 위염이 발견되어 지금은 1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가장 확신을 가지고 권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고도 가장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검사 한번 미루면 수술과 항암 치료,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부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10분만 시간을 내면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위내시경을 3년 이상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예약을 잡으십시오. 다음으로는 이제는 너무 흔하게 권장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필요하지 않은 검사 3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불안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반드시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외로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필요하지 않은 검사, 그 첫 번째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나 기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심장 판막 질환, 심근 이상, 심장 내 혈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흉통이나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상도 없고 위험 요인도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권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검사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종합검진 패키지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설명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 67세 정용민 씨는 아무 증상 없이 종합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심장 초음파에서 경미한 대동맥 판막 석회화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소견은 노화에 따라 흔히 발견되는 정상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 이후 심장이 나빠졌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운동도 중단하고 식사도 조심스레 하게 되었으며 결국 병원 방문 횟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몇 차례의 재검사와 심장내과 전문의 상담 후 결론은 임상적 의미 없음, 정기 추적 불필요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이 수십만 원의 비용과 삶의 질이 손실되었습니다. 정상 소견도 병명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검사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 증상이 없고 심전도가 정상이며 심장질환 가족력이 없는 분에게는 정기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뇌 MRI, MRA입니다. 이 검사는 뇌 구조와 혈관을 상세히 볼 수 있는 매우 정밀한 검사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마비 증상, 언어 장애가 있을 때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이 단지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MRI는 보통 50만 원 이상이며 MRA를 함께 시행하면 100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검사 결과에서 백질 고강도 신호 변화나 소혈관 허혈 변화 같은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의 또 다른 환자, 76세 이옥순 여사는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MRI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무증상 뇌동맥류 의심, 추적 필요. 이 말에 겁을 먹은 이 여사는 그날 이후 외출도 줄이고 운동도 중단하고 가족과의 여행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3곳의 병원을 돌며 확인한 결과 크기도 작고 파열 위험 낮아 경과 관찰로 충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활력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진짜 위험은 병이 아니라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MRI 검사는 신경학적 증상이 분명할 때에만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은 PET-CT 양전자 단층 촬영입니다. 이 검사는 전신의 대사 상태를 영상화하여 암, 염증, 조직 이상을 파악하는 데 탁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 전신검진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위험성과 비용이 너무 큽니다. PET-CT의 비용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며 1회 촬영 시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흉부 엑스레이 70배에서 10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정상 조직이나 염증, 양성 병변이 의심스러운 대사 증가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조직 검사나 불필요한 시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 73세 강동진 씨는 고가의 종합검진에서 갑상선 대사 증가 소견이 나와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지만 결과는 양성결절, 추가 조치 불필요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고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여 계셨습니다. 이런 검사는 진단보다 불안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PET-CT는 암이 이미 의심되거나
다른 검사에서 확진이 어려운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지 않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검사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한 검사 2가지와 대부분 시니어에게 필요 없는 검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사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40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건강은 검사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검사 2가지. 대장 내시경 50세부터 시작. 이상 없으면 5년마다. 용종 있으면 13년마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 90% 이상. 위 내시경 40세부터 2년마다. 가족력 위험 등 고위험군은 1년마다. 위암 조기 발견 시 생존율 95% 이상. 대부분에게 불필요한 검사 3가지. 심장 초음파. 증상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음. 불필요한 불안과 지출을 유발. 뇌 MRI, MRA. 증상이 없으면 권장하지 않음. 정상 소견도 병처럼 인식되는 위험이 있음. PET-CT. 고위험 환자에게만 필요. 방사선 노출과 오진 가능성 높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을 만들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며 정신적인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면 왜 받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검진보다도 건강한 루틴입니다. 하루 20분 산책하시고 채소와 과일을 자주 드시고 밤 십시 전에 주무시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검진입니다. 70세인 저도 여전히 하루 한 끼는 직접 끓인 된장국을 먹고 주 3회는 텃밭을 돌보고 매일 아침엔 햇빛 아래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약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저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해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해도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익이 아닌 진짜 건강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검진, 식습관, 생활 습관에 대한 의학적 조언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형제 자매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공유라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노년의 건강관리입니다.
지금까지 70세 내과 전문의 박동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